오늘은 제 딸 수아의 기일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날이면 숨이 막힙니다. 아내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여보, 꽃은 이쪽이 더 예쁘지 않아요? 아내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요. 수아는 하얀 꽃 좋아했죠.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좋아했다는 과거형이 아직도 어색합니다. 묘비 앞에 서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제가 전화를 한 통만 더 했더라면, 운전기사를 붙였더라면, 출장을 미뤘더라면, 아버지로서 나는 자격이 있었나?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립니다. 아내는 묘비를 닦으며 속삭입니다. 엄마 왔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저는 아직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다른 묘지 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가는 거지? 어린 남자아이의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 우리 입양 가는 거야. 미국 가서도 엄마 안 잊어버릴게. 제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미국? 아내도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아이 둘이 작은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매로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묘비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동생 잘 챙길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겹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엄마 지켜줄 거야. 10년 전 기억이 제 가슴을 찢고 지나갑니다. 왜인지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여기에서? 저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가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아내의 눈이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괜히 마음만 더 아파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남자아이는 그보다 두세 살 어려 보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자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묻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묘지에 온 사람입니다. 참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묘비를 힐끗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짧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기일인가요? 제가 묻자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돌아가신 날이에요. 덤덤한 척했지만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미국 가요. 그래. 네. 거기서 새 엄마 아빠가 생긴대요. 아이의 말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스스로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여기 있으니까요.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늘 죄인처럼 살아왔을까요? 아내가 제 곁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립니다. 너희 둘이 남매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제가 누나요. 여자아이는 동생을 감싸듯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수아가 어릴 적 사촌 동생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내도 되는 걸까요? 아니,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빠는요? 제가 무심코 묻고 나서야 괜히 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 어릴 때 집 나갔어요. 남자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혼자 우리 키웠어요. 그 말은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존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도 팔고 빚도 지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랬어요. 너희 둘은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아가 사고 나기 전날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혼자 두지 마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미국으로 가는 거니? 아내가 묻습니다. 여자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둘같이 받아주는 집이 거의 없대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동생은 아직 어려서 저만 따로 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나랑 떨어지기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긴 둘 다 괜찮대요. 여자아이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둘을 떼어놓지 않기 위해 나라를 떠나는구나. 저는 사업 때문에 수없이 해외를 오갔습니다. 공항은 제게 일터였지 이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공항은 엄마가 잠든 땅과 영원히 멀어지는 시작이겠지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 묘비, 아이들의 엄마 이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늘이 같은 날이라는 사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내면 저는 또 한 번 도망치는 아버지가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참아오던 것이 터지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미안해서 그래.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우리 딸 기일이거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 몇 살이었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25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38이었어요. 숫자가 공중에서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가 갑자기 묻습니다. 아저씨는 딸 많이 보고 싶어요? 그 질문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순간 여자아이가 제 아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 마음이랑 비슷하겠네요. 그 말에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렸습니다. 여보, 애들 놀란다. 하지만 저도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어색하게도 아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맨날 울었어요.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아니, 안 됩니다. 그건 감정에 휘둘리는 결정입니다. 아이들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번에도 외면하면 넌 평생 도망자다.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다음 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가야지. 보육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아저씨랑 아줌마 따님 기일이래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정중히 고개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언제 출국합니까?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3주 후입니다. 3주. 생각보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혹시 국내 입양은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묻자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아이를 함께 원하시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꽉 움켜쥡니다. 누나는 초등학생이고 동생은 아직 어립니다. 조건이 까다롭죠. 선생님은 현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국 가정은 이미 두 아이 방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집이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국내에서 희망하면 가능합니까?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입양은 그렇게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연세가. 그 말이 멈췄습니다. 저희 나이를 의식한 겁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72입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봅니다. 여보, 우리는 안 되겠지요? 그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이, 건강, 세간의 시선, 회사, 상속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가 하는 질문. 그런데 그때 남자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도 우리 가는 거 싫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싫다. 솔직히 말하면 싫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해버리면 저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딸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일에 파묻혀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저는 정말 평생 아버지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내려가고 저와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보육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태준 회장님 맞으십니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요. 선생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긴 자료입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사본과 진정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명은 희귀 혈액 질환. 고가의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그 아래
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 계열 제약사에서 개발 중이던 신약. 하지만 임상 단계에서 중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성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약이 중단됐다는 걸 알고도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가 직접 중단을 승인했던 안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이들만은 함께 자라게 해주세요. 그 문장에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약을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회사를 믿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믿었다고요? 저는 숫자를 보고 결제했습니다. 시장성과 투자 대비 수익률.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한 어머니의 희망을 꺾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 희망을 접어버린 기업인. 제가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이번만큼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 봉투가 제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아이들만은 함께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 왔습니다. 손익, 리스크, 투자 가치.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묘비를 끌어안고 울던 여자아이의 얼굴. 제 손을 잡고 묻던 남자아이의 눈빛.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엔 도망치지 맙시다. 저는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입양 절차 시작하고 싶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압니다. 나이도 알고 조건도 압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전부 따르겠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아저씨 말고 다른 말로 불러볼래?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떤 말이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아이가 제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로요?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로. 여자아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저희 미국 가야 하는데요?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 가도 된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근데 거기 집도 준비됐다는데. 집은 다시 만들면 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선택해야 생기는 거니까.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랑 안 떨어져도 돼? 안 떨어진다. 여자아이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같이 있으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엄마 약속 지켜드리자. 아이들이 제 품으로 안겨왔습니다.
제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아빠,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입양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회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 기사 나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고령 회장의 돌발 입양 선언 경영권 변수되나.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상속 구조에 혼선이 생깁니다. 기업 이미지에 리스크가. 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경영과 분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사보다 아이들을 먼저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저희 집에 처음 왔습니다. 아직 입양 절차는 끝나지 않았지만 가정 위탁 형식으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아내가 무릎을 굽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오면 집이 되는 거야. 여자아이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사진 놔도 돼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내 과거까지 같이 사는 집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아이들 어머니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제가 중단했던 신약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도 좋아할 거예요. 그 순간 남자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에 제 안에 쌓여있던 10년의 죄책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잃은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인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